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름다운 초목이 새싹이 나고 벌써 녹음이 우거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요즘에 저는 마르페 치료봉사 훈련원을 에서 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과 복된 건강의 소식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헬스 메시지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원하시죠? 그 이유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질병, 영적인 질병과 신체적인 연약함과 질병들을 새로 고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분의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해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영혼을 찾아가신 그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연약하고 우울한 모든 것들을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원인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창조된 우리 사람이 훼손되었습니다. 여기 영감의 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를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말살되었습니다. 찾아보기 힘들다는 뜻이죠. 사람의 신체 힘이 약화되고 동시에 자신의 정신 능력도 줄어들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자신의 영적 비전이 흐리게 되므로 그는 죽음의 대상이 되었다. 죽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죽음이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고 지난주에도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여전히 전적으로 건강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겠죠. 비록 어두운 죄와 질병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늘의 감화를 인식하면 할수록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믿음이 환자의 회복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뉴스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8가지 건강 법칙을 통하여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햇빛이 비치고 마실 물이 여전히 있고 우리가 맑은 공기를 쐬며 이렇게 휴식과 참다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구조를 살펴볼까요? 우리 몸의 구조는 소화가 이루어지고 비뇨기 개를 통하여
노폐물이 나가게 되고 골격을 형성하고 우리 몸에는 면역이 있습니다. 밖에서부터 질병이 균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호흡을 하고 신경이 있고 생식계가 있으며 뇌 분비계가 있어 각종 호르몬들을 만들어내고요. 피부가 있어서 우리를 감싸며 심혈관계를 통하여 피가 순환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어요. 림프계를 통하여 몸에 들어온 나쁜 균들을 위해서 검사하고 그것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며 우리의 정신, 뇌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판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예배와 기도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뇌는 무엇을 원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채식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이나 가지나 토마토를 껍질째 먹고 살짝 데치는 정도의 조리를 통하여 양배추,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시금치 또 생으로 샐러드로 섭취하기도 합니다. 깻잎과 케일, 상추잎, 부추, 양파, 파, 채소, 당근, 비트 이런 것들은 깨끗이 씻어서 생으로 우리가 취합니다. 또 과일을 주스로 마시면 때때로 필요할 때 흡수가 빠르게 진행이 되죠. 뿌리 종류는 푹 익혀 먹고 콜라드 그린이나 감자, 호박, 고구마 물론 이 중에는 날 것으로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익혀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각종 영양소가 가득 담겨진 또 쌀하면 현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뇌는 이러한 채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육식과 채식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지요. 육식에는 섬유질이 없고 채식에는 섬유질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7대 영양소에 들어가는 섬유질, 이것은 우리의 몸에 생긴 모든 노폐물과 이러한 독소들을 배출하는 그러한 일을 하며 심지어는 섬유질에도 물에 녹는 섬유질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섬유질이 있어요. 물에 녹는 섬유질은 혈관 속, 피 속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먹는 것이 우리의 뇌를 형성하게 되고 우리의 정신까지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장바구니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빛나는 햇볕과 그 은혜를 입어 엽록소의 역할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좋은 에너지들, 각종 곡식과 채소와 넛과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반대에는 생선과 육류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동물의 짐승의 독소들과 또 섬유질이 없는 우리의 몸을 질병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정한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셨지만은 이제 그 허락이 거의 거둬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공해 때문에 그래요. 공해. 예. 각종 짐승들이 항생제로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뉴 스타트와 생리학에 관한 이러한 지식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여기에는 영양과 운동과 물, 햇빛, 절제, 공기, 휴식,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걸 좀 살펴보니까 영양은 소화기계와 심혈관계와 연결이 되고, 운동은 순환계와 근골격계, 물은 비뇨기계, 그렇지요? 햇빛은 피부, 또 절제, 적당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절제된 삶, 술, 마약, 담배, 이런 것들은 신경계를 마비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하면은 우리의 신경계가 잘 건강을 유지하게 돼요. 공기는 호흡기, 휴식은 내분기계. 햇빛이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들어 우리에게, 그 세로토닌, 멜라토닌은 사촌지간이에요. 사촌. 아주 가까운 그런 호르몬이 우리에게 수면을, 낮에 햇빛을 받으면 밤에 잠을 잘 자게 돼 있어요. 햇빛은 불멸증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의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정신계에 피스풀하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삶을 제공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의 법칙은 이 천연계의 법칙과 인체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과 말씀의 법칙, 율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고, 또 창세기 2장에 보면 안식일을 주셔서 우리에게 쉼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최상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의 원리, 죄가 들어오기 전에 주셨던 그러한 법들이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게 만드십니다. 우리 한 말씀을 보실까요? 치료의 법칙을 실천하는 많은 길이 있다. 그러나 하늘이 인정하는 것은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요. 그 하나님의 치료법은 뭐예요? 뉴 스타트지요. 그 강력한 성분으로 신체 조직에 부담을 주거나 쇠약하지 않게 안을 단순한 자연의 치유제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들은 다 무료로 거의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축복이지요. 선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모든 인류를 복되게 하는 축복의 기름을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래서 뉴 스타트는 8가지 최고의 천연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모든 질병은 뭐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피지요. 완전한 건강은 완전한 혈액순환에 의존한다. 여러분의 혈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손끝까지 잘 혈액순환이 됩니까? 혹시 저리거나 막히지는 않았습니까? 뇌가 막히면 큰일이죠. 예. 뇌졸중이 와서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고생을 하는 많은 분들을 볼 때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피의 순환이죠. 예. 그래서 이 피를 더럽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나쁜 음식과 나쁜 공기와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음식은 무엇입니까? 가공식품. 그 다음에 동물성 지방질이 포함된 그러한 육류들, 동물성 음식이죠. 이런 것들은 섬유질이 없는 대표적으로 우리의 피를 더럽히는 그러한 식품들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신에 나쁜 음식 대신에 통곡류, 껍질째, 이걸 눈과 껍질이 그대로 있는, 예를 들면 흰쌀보다는 현미쌀, 현미, 통곡류, 견과류, 야채, 과일, 이런 것들이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색깔도 다양하고 모양도 다양하고 또 뿌리를 가진 뿌리 식물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먹는다는 것은 골고루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취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신선한 견과류, 이런 것들은 소량으로 먹으면 좋겠지요. 그 다음에 오염된 공기예요. 오염된 공기는 삽시간에 피를 더럽혀요. 청정지역의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 숲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좋은 공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쁜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래서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쁜 생각은. 그래서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켜요. 고혈압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생각, 남을 배려하는 삶,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은 우리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좋은 생각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좋은 생각, 이것이 우리의 피의 순환을 돕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인데요. 오늘은 당뇨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는 더 하지만은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당뇨병을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오늘 좀 이게 같이 시간을 좀 가져보시겠어요? 당뇨병, 당뇨병. 당뇨병이란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해서 붙여진 병명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소변으로 당이 넘쳐나지 않을 정도로 엄격히 혈당이 조절됩니다. 여기에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작용에 문제가 생기면 지속적으로 피 속의 당이 높은 상태가 되어요. 그래서 이 상태를 당뇨병이라 합니다. 당뇨병. 여러분도 잘 아시죠? 당뇨병인 사람은 정상인 사람보다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높을까요? 네. 뇌졸중의 빈도가 당뇨병 환자에게는 2배 정도 높습니다. 또한 사망률도 또한 높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특히 뇌경색의 빈도가 높습니다. 완치가 어렵고 일생을 두고 혈당을 조절해야 하는 만성 질환인 당뇨병 환자에게 동맥경화증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만성 합병증의 하나입니다. 당뇨병 환자에서 동맥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 질환, 뇌혈관 질환, 큰 혈관의 질환은 당뇨병이 없는 사람보다 그 빈도가 2배 내지 4배 높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요. 또한 당뇨병 환자에게 나타나는 동맥경화증의 원인인 고지혈증, 이 지방이 형성이 되어서 고지방으로 말미암아 혈관이 깨끗하지 못한 거죠. 고혈압, 혈압이 높아요. 그 이유는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고지혈로 말미암아 그 좁은 사이로 피를 밀어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은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옵니다. 비만, 이런 것들이 더 흔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단맛 보려다 쓴맛 본다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살펴봅시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장 고질적인 질병이 당뇨병인데 또 잘 컨트롤만 되고 뉴스타트 방법을 통하여 가장 수월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길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건강은 찾아오도록, 회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의 3가지 특징은 다음, 많이 물을 마셔요. 다식, 음식을 많이 먹게 돼요. 다뇨, 이 소변에 당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러한 당뇨병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전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부모가 모두 당뇨병인 경우 자녀가 당뇨에 걸릴 가능성은 몇 프로나 될까요? 30%가 됩니다. 또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한 사람만 당뇨병인 경우에는 15%라고 합니다. 15%.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비만과 또 나이가 이렇게 점점점 고령화, 나이가 들어가며 식생활, 운동 부족, 스트레스, 또 당뇨 환자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습니다. 호르몬 분비 이상, 감염증, 약물 복용, 또 외과적인 수술을, 이런 요인 가운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 공복에 혈당을 재어서 120, 10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공복 혈당이라 하면 음식을 먹지 않고 재는 혈당이에요. 그 다음에 밥을 먹었을지라도 식후 2시간 후에 140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게 되면 혈당이 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복 혈당 100 미만, 다시면 공복 혈당으로 100 이상이면 당뇨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나서 잰 그것이 140 미만이면
정상. 그러나 140 이상이면 이제 당뇨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보통은 공복 혈당에 126 이상이면 당뇨다. 이렇게 의사들은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엇입니까? 예, 당뇨는 혈중 포도당이 높아진 상태로 뇌혈관 질환과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정말 고질적인 병입니다. 미국의 당뇨병 실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당뇨병 환자는 1,600만 명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약 50%는 자신이 당뇨병 환자인 줄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당뇨병 진단이 62만 5천 명씩 1년마다 늘어나요. 당뇨병과 나이는 45세에서 64세는 6%, 65세 이상은 20%. 이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900억 내지 1,300억 달러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도 보면 당뇨를 조심해야 되는데 당뇨로 말미암아 바람 사망률이 30% 높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당뇨병은 21세기 에이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주 염려되는 질병이다 이거예요. 한국은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구식 식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수명 단축입니다. 5년 내지 10년이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1년에 16만 명이 당뇨로 죽고 심장병 위험률이 2배 내지 12배가 증가하고 뇌졸중 아시죠? 뇌경색과 뇌출혈 2배 내지 4배 증가를 하고 실명, 눈을 잃어버려요. 시력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당뇨병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미국은 매년 1만 2천 명 내지 2만 4천 명이 당뇨병으로 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과 다리를 절단하는데요. 왜냐하면 썩어 들어가니까. 물론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로 절단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모든 발과 다리를 절단하는 50%는 당뇨병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1년에 절단 수술 받는 당뇨로 받는 수술 연 6만 명. 그 다음에 인공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 수술을 연마다 5만 명을 합니다. 5만 명. 이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오는 질병이에요. 말초신경 질환의 원인이 돼요. 그것은 신경무력증이에요. 그러한 무서운 질병들을 만드는 당뇨병. 그 다음에 유방암과 자궁암의 발병 위험률을 높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도 무섭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오는 당뇨 합병증은 더 무섭습니다. 자, 여기 당뇨병에는 제1형과 제2형이 있는데요.
제1형은 태어날 때부터 있는 소아당뇨라고 하지요. 예. 대개 13세 이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소아당뇨라 그래요. 이 소아당뇨는 인슐린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슐린을 먹어야 돼요. 예. 또 주사를 통해서 얻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인슐린을 계속 공급을 해야 하는 질병이 바로 제1형입니다. 1형. 예. 예. 그래서 예, 잘 조절되면 망막증도 감소하고 심장 질환도 감소하고 말초 신경 질환도 감소를 하게 돼 있어요. 심장 질환도 35%가 감소가 돼요. 이걸 잘 조절이 될 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1형과 2형이 이렇게 달라요. 예. 1형은 피 속에 인슐린이 하나도 없어요. 2형은 인슐린이 들어있죠. 그게 좀 차이예요.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죠. 운동. 운동을 하면 당뇨병이 발생될 확률을 50% 낮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걷고 뛰고 땀 흘리고 예, 이런 그 유산소 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에 가족력이 있고 비만이 있을지라도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5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이라는 인슐린 저항성을 바탕으로 생기는 여러 만성 질환의 집합체인데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대사증후군의 진단을 받게 되면 바로 추후에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거나 심뇌혈 질환이 발생을 해요. 그러한 질병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요. 자, 대사증후군 여기 5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병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공복혈당 100 이상, 혈압 130, 85 이상, 중성지방 150 이상, HDL 콜레스테롤 40 미만, 여자는 50 미만, 허리둘레가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 이러한 그 요소들이 당뇨병을 일으키고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5가지 이러한 것들을 이 5가지 중에 3가지만 생기면 당뇨병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이거 라이프 스타일, 먹고 마시고 사는 우리의 정신적인 상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좋은 음식, 좋은 공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당뇨병을 막는 좋은 그러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예방 올바른 습관을 몇 가지 좀 준비해 봤어요. 1번, 정해진 시간에 적당한 양의 음식을 규칙적으로 먹자. 폭식을 하거나 끼니를 거르지 말자.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라. 설탕이나 꿀 등 단순당의 섭취를 제한하라. 특별히 이 설탕은 아주 유해하죠. 식이섬유, 파이버가 충분한 음식, 통곡식, 과일, 현미, 콩, 통밀, 흰빵보다는 통밀빵, 흰쌀보다는 현미, 흰쌀밥, 흰떡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고 단순당, 설탕이죠.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육류죠, 육류. 과도한 알코올, 술이요, 술.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을 상승시키는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성지방, 이것이 높으면 아까 5가지 중에 하나인데 주로 흰쌀, 흰떡 이런 것들이 중성지방 수치를 높여요. 그래서 당뇨병으로 가는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통밀, 현미, 껍질째 먹으라 이거예요. 껍질째.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는 규칙적인 운동 아주 중요하죠.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아니하면 심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눈, 신장, 콩팥이죠. 신경계 합병증, 그리고 나가서는 암 발생률이 증가됩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고 혈당을 조절하고 혈액속 지질, 그의 양과 혈압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육식과 당뇨로 인한 사망을 보면, 자, 안식일교인 남자들의 위험 비율을 보니 한 주일에 한 번 이하의 육식을 하면 위험률이 1인데 한 주일에 6번 이상의 육식을 행하게 되면 당뇨로 인한 사망률이 3.8배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눈여겨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섬유질의 문제예요. 이 섬유질은 물에 녹는 수용성이 있고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이 있어요. 이 2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섬유질을 주셔서, 섬유질은 7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로 우리의 몸을 청소해주는 빗자리 역할을 하죠. 혈액 속, 또 혈관 속, 또 그 외에 여러 곳에서, 특별히 장에서 노폐물과 불용성, 녹지 않은 섬유질을 통해서 싹 씻겨 내려가는 그 역할을 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화과나 콩 종류, 대두, 옥수수 이런 데 보면 수용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개가 피 속에서 또 장 속에서 각각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러한 아몬드, 옥수수 아까 나왔죠? 코코넛 이런 속에서도 예, 불용성 섬유질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탄수화물과 고섬유질 식사의 유익점이 뭔가를 봅시다. 왜 우리가 섬유질이, 예를 들면 여러분 질문 있어요? 육류와 섬유질과 계란에게는 없는 것이 있어요. 영양소는 있지만은 섬유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파이버, 섬유질,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뭐예요? 내려요.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또 내려줘요. 점점점 인슐린을 조절해서 끊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은 제2형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일 때만이 가능하죠. 조절할 수 있어요. 심장병으로 인한 사망 위험률을 낮춰줍니다. 무엇이죠? 무엇이? 섬유질이, 파이버. 그 다음에 위장관계 기능을 개선해요. 아주 놀라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만 환자 체중 감소의 효과를 보면 신장 손상 위험률의 낮춤을 보고 인슐린 요구량이 점점 줄어들어
혈당을 조절하는데 향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섬유질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해요. 예. 그러면 섬유질을 적게 먹으면 생기는 질병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섬유질이 없는 식사를 하면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 예. 보십시오. 예. 이런 모든 질병이 섬유질에서 와요. 섬유질. 그래서 7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섬유질을 꾸준히 먹을 때 예를 들면 흰밥을 먹으면 먹고 난 다음에 이 혈당이 확 올라가요. 그러다가 확 떨어져요. 그러나 현미를 먹으면 올라가는 속도도 느리고 내려오는 속도도 이렇게 느려요. 또 높게 그렇게 혈당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 기억을 못해도 이 한 가지 내가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당뇨, 변비, 맹장, 정맥류, 위의 횡격막, 열궁, 탈장, 장개실, 치질, 대장암, 대장무록, 심장병, 뇌졸중, 담낭질환 이런 모든 것들이 섬유질이 없는 식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선택합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 다음에 식품을 가공하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통째로 그대로 먹는 것과 가공하여 먹는 것의 차이예요. 여기 보니까 잘 보세요. 사과를 통째 먹는 것. 혈당이 세 가지 다 올라가긴 하지만은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잖아요. 사과 주스를 통해서 마시게 되면 뭐예요? 딱 이렇게 돼요. 올라갔다가. 왜냐하면 섬유질이 없거든요. 섬유질이 적거든요. 주스를 짜고 나머지 버리잖아요. 그걸 통째로 먹어야 돼요. 갈아 먹는 것도 좀 이래요. 그러나 생것 자체로 먹으면 섬유질과 함께 먹으면 이렇게 완만하게 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이 떨어지면 죽어요. 무섭지요? 그러나 통곡식을 먹게 되고 섬유질 식사를 하게 되면 완만해서 저혈당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섬유질 끝나고 설탕입니다. 설탕은 백혈규는 뭐예요? 면역, 균을 잡아먹는 일을 하는 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균을 누가 잡아먹습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설탕 양과 백혈구가 죽이는 박테리아 수를 여기에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설탕 6티스푼을 먹으면 죽인 박테리아 수가 10개예요. 10개예요. 그러나 설탕을 24티스푼을 먹으면 죽인 박테리아 수가 하나예요. 하나예요.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 먹을수록 박테리아 수를 죽이는 박테리아 수가 적어진다. 그것은 백혈구가 활동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가 껄쭉해지기 때문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드리는 이 설탕 섭취와 관련 있는 8가지 암이 여기에 연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8가지 암이 생겨요. 암을 일으켜요. 급기야는 대장암, 직장암, 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전립선암. 전립선암은 육류와 설탕이 가장 주된 요인이에요. 육류를 많이 섭취하면
전립선암이 오게 돼 있어요. 전립선염, 전립선암. 또 설탕도 마찬가지예요. 신장암, 신경계통의 암. 식품 속에 숨어 있는 설탕을 볼까요? 이 식품 속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메가 우유는 42티스푼, 청량음료는 10 내지 12티스푼 네, 설탕이 들어있어요. 과일 통조림에도 설탕이 8티스푼이 들어가 있어요. 가공식품 아니에요. 과일 파이 7, 초콜릿 사탕 7, 초콜릿 케이크 8, 도너츠, 아이스크림, 잼, 젤리 이곳에도 설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맛의 유혹을 찾다가 쓴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맛은 뭐예요? 설탕이고 쓴맛은 뭐예요? 당뇨병이에요. 그래서 단맛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쓴맛을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맛 보려다 쓴맛 보는 거예요. 적당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색깔대로 주신 이러한 천연의 음식들,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그 우리에게 주신 창조된 음식, 푸드 코드, 그게 창세기 1장 29절임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음식,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는 음식은 대부분 육류이죠. 육류, 레드밋. 그래서 불포화 지방이 이렇게 많이 있고 이 음식을 먹게 되면 피의 순환을 잘 돕고 막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섭취해야 할 음식 한번 보실래요? 단백질로는 콩류, 견과류, 아보카도, 검은 참깨, 들깨, 호박씨, 해바라기씨. 이 단백질이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통곡류, 현미, 통밀, 귀리, 조, 보리, 옥수수. 우리가 먹어야 될 통곡류. 눈과 껍질을 통째로 먹어야 돼요. 채소류,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해산물. 과실류는 뭐예요? 당도가 낮은 신선한 과실들. 약초는 뭐예요? 골든실, 백송, 블루베리 잎, 나무딸기, 민들레 뿌리, 감나무, 오갈피나무 이런 것들이 허브예요. 허브, 약초죠. 그 다음에 피해야 할 음식이 있어요. 참 많으네요. 8가지나 되네요. 설탕류나 설탕이 함유된 음식 피하세요. 달게 만든 후식 절대로 피하셔야 됩니다. 고운 가루 음식이나 정제식품. 그러니까 깎은 거예요. 깎은 껍질을 다 깎아서 버린. 이런 것들은 파이버가 없기 때문에 요인입니다. 지나치게 단 과실이나 말린 과실류, 카페인 음료, 청량 음료, 커피는 대표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아주 나쁜 카페인이 커피에 들어있죠. 청량 음료 역시 설탕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어요. 자극성 양념이나 조미료, 담배, 그 다음에 치즈 같은 발효식품.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을 우리가 멀리 하십시오. 그 대신 좋은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적절하게. 위의 75%만 채우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은 아침과 점심은 넉넉하게 먹고 저녁은 거르거나 간단하게 과일 간단하게 먹어요. 이것이 바로 당뇨병을 막을 수 있는 길이에요. 식사와 식사 시간 간격은
최소한 5시간 위를 비워라 그래요. 간식을 금하고. 그래서 끼니에 따라 정확한 시간에 레귤러 타임에 먹고 다양하게 메뉴를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식을 대신할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콩류예요. 콩은 밭의 고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식물성 불포화 음식이 들어있는 콩, 좋은 푸드죠. 그 다음에 하루에 8컵 이상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겁니다. 물도 영양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소변의 색깔을 보면 압니다. 소변의 색깔이 무색이 되면 됩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 그 다음에 매일 30분 이상 걷고, 그 다음에 밖에서 걷거나 뛰는 조깅, 좋은 운동, 이런 것이 필수적입니다. 필수적.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십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만약에 내 부모가 당뇨병으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잘 갖게 되면 당뇨병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혈액 가운데 물이 있는 정상적인 혈액과 만성 탈수, 물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흐를 수가 없어요. 물 부족이 생기면 탈수가 돼요. 우리의 생명인 피가 이렇게 탁해져요. 물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끈적끈적해지죠. 그 피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잡아먹어야 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져요. 백혈구가 일을 할 수 없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피가 걸쭉해지면 질병이 자라는 온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피가 건강해집니다. 예. 탁해진 피를 맑게 하는 방법 한번 정리해 보시겠어요? 예. 기름진 과식을 피하고 수다,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식이섬유를 섭취를 늘리십시오. 술과 담배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변비를 예방하세요. 섬유질을 잘 먹으면 변비가 생길 수가 없어요. 현미식을 제대로 하면 현미에 있는 그 파이버 때문에 변비가 절대로 생기지 않고 치질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루 한 번 반신욕이나 족욕을 즐기자. 깊은 잠을 자자. 우리가 먹는 음식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과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는 건 우리의 건강을 돕는 최고로 중요한 2가지 요소지요. 걷기를 생활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그래서 스트레스는 뭐예요? 아드레날린. 나쁜 거죠. 그래서 아드레날린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도움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 성령에 거하는 성전,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당뇨병이 횡행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좋은 방법대로 뉴 스타트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당뇨병 프리, 암 프리, 건강하고 기쁘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정해지신, 지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갈 때 우리 조물주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건강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준비된 찬양을 들으시고 오늘은 이렇게 질병이 많을지라도 질병을 통솔하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는 충분한 방법과 길이 있음,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명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몸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갖 질병과 당뇨병까지도 이렇게 넘실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갈 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영감의 기별을 통하여 그 주신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건강한 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 주님이 오실 때 영과 홍보하는 몸이 건강한 가운데 뵙게 하시고, 주신 건강 가지고 이웃과 가족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시고 일어나셨던 주님의 영원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성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계십시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